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선생님, 오늘 수박이랑 함께 공부해 볼 주제 무엇일까요? 매년 이제 여름이 더워진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무더위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스콜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슨 동남아시아가 아닌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1000년 만에 폭우가 왔다. 브라질에서는 이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그쵸, 상상이 안 돼. 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앞으로 20년, 2020년, 2030년 그 사이 안에 계속해서 좀 성장력이 있는 그리고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학자가 기후변화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책을 안 세우면은 더 이상 지구의 이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네, 변곡점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사실 정부에서도 K-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한 2,000조 투자를 해서 이제 또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경기를 살리고, 기후변화 그 움직임에 맞춰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수천 조를 굴리는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ESG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ESG 들어봤죠.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블랙록이라는 뭐 자산,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ESG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 점수라 그러죠.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생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왜냐면은 자산운용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천조를 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투자를 받아야지만 기업들이 생존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화학주라든지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점수가 또 그렇게 막 낮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ESG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너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환경에 기여를 할 것이고, 예를 들면은 철강 업체라 그러면은 철강을 뗄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석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소 연료로 때운다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좀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라 그러죠, EU.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거를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요거를 굉장히 좀 추진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다른 나라에 이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입으로 들여올 때 이제 사실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 관세만 해도 사실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가 이제 더 붙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철강 업체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EU에서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55%를 감축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P455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국내 이제 탄소 배출권 좀 제도를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유상할당 이제 3%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 들어와가지고는 그 3%가 10%까지 좀 증가를 하는. 그러고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10% 플러스 알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점으로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화를 시켜주고
포집을 해서 다른 생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HN이라고 에코프로에서 따로 분할이 돼서 나온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이제 핵심 사업은 뭐냐면은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촉매제라든지 장비, 이제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산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최근에 좀 300% 무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9만 원대까지 사실 내려왔었어요.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18만 원대까지 거의 100%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대장주를 뽑으라 그러면은 요 에코프로 HN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2022년도에 설비 투자 증설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장에 오른다기보다는 턴어라운드 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전에 한 2023년도 올해 이제 뭐 연말쯤이나 그럴 때쯤에 이제 뭐 주가가 돌아나가는 방향성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휴캠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연간 한 160톤 정도의 이런 탄소 배출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탄소 배출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떤 걸 하느냐?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는 거죠. 다른 기업에. 사실 그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좀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에서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탄탄한 기업이에요. 국내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이제 질산. 이 질산 자체를 거의 90%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화라든지 OCI라든지 뭐 그런 이제 기업들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가 좀 인수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근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올라 있으면은 어차피 지금 들어도 못 사잖아요. 올라가 안 돼 있는 있나요? 상황인데 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휴캠스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GC 에너지라는 종목. 좀 약간 생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들을 아파트나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에너지 발전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올해 만약에 혹한이 온다라 그러면은 이런 SGC 에너지의 열병합 발전소가 굉장히 좀 뛰어나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핵심적인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사실상 이걸로 해서 뭐 실적이 지금 당장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좀 하나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DAC 기술을 가지고 있는 DAC가 뭐예요? 그냥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정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엄청 큽니다, 기계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사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제일의 부자들이 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입니다. 중국에서 항상 환경 문제 얘기가 나오면은 급등을 하는 성향을 좀 많이 보여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CCUS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가 배출이 되면은 포집을 합니다. 새롭게 제품을 재탄생을 시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국가입니다. 탄소 이제 국경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발생이 되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CCUS 기술을 이제 설비를 다시 하고 점차 좀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KC 코트렐이 하고 있는 이 CCUS 설비 사업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적으로 좀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주가 자체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현재 박스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박스권 하단 구간에 왔을 때 지지를 받는다라든지 좀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경 BK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국내에 이제 생석회라는 거를 납품을 하는데 1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멘트 원료로 좀 쓰입니다.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 쪽에서 보면은 이제 CCU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CCUS랑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근데 또 이 탄산칼슘이 생석회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환경에 기여가 강한 이제 그런 중요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박스권을 좀 그렸던 종목이에요. 박스권을 그려놓고 박스권 상단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조금 지지가 나와주거나 뭔가 돌아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관련 기업들이 테마성이 강하지 않나. 피포55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테마에서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뭔가 피치 못하게 좀 급락이 나왔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서히 좀 분할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